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1231년) 몽골은 고려를 공격한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몽골 침략의 서막이었다. 원정군 사령관 살리타이, 8월경 의주를 공략한 몽골군은 북방의 성들을 짓밟으면서 남하했다. 고려의 중앙군이 출동했으나 오늘날의 안주에서 괴멸된다. 이후는 살리타이의 동무대, 살리타이는 개경을 포위하는 한편 별동대를 보내 경기도 일원과 충청도 일원까지 쑥밭을 만들었다. 그 별동대 중 일부가 충주에 이른 게 1231년 12월 부사 우종주, 판관 유홍익 등이 성을 지키고 있었다. 우종주, 유홍익 등은 큰 소리를 치면서 몽골군들을 맞아 싸우자고 했지만 정작 몽골군이 육박하자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양반별초, 즉 양반들로 구성된 부대와 함께였다. 성벽에 늘어선 잡류별초, 즉 노비와 하층민들의 군대는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아마 도망가던 우종주는 되돌아서서 한 손을 높이 들어 이렇게 우리만 도망가게 돼 미안하다고 부르짖었을 것이다. 혹여 너희가 성을 지켜준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희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리라. 눈물을 훔치며 약속됐을 것이다. 그때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닥터 그레인 들어보셨나요?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통곡물 선식. 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그 선식을 국민라디오 청취자라면 이마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게 10% 할인해드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공정방송 국민TV에 후원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닥터 그레인을 검색해주세요. 100% 국내산 통곡물 선식을 이마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닥터 그레인. 이야, 이 깔끔하고 맛있는데? 문의 전화는 1599-0619, 1599-0619.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맹행일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참여연대를 찾았고 올해로 14년째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니어 공부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행복한 노년을 보낸 이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위에는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노인 복지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노령수당 대상을 70세로 제한했던 것을 65세로 확대하도록 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확대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노년의 삶이 두렵지 않는 나라 참여연대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국민라디오에서 제공하는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한민국 시각으로 오후 1시부터 2시 55분까지 합니다. 오늘 화요일. 네, 매일 일부에는 특별한 손님이 없을 때는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주로 게시판을 통해서 소통하죠. 그리고 신청곡 위주로 방송을 합니다. 2부에는 그때그때 그날그날의 고정 게스트와 함께하죠. 오늘 화요일은 그렇죠.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고상만 조사관, 네, 고상만의 수사반장이라는 이름으로 의혹을 밝히는 그런, 오늘은 어느 존속살인 여무기수의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이자 4편인 시간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오늘 오프닝은요, 인용한 건데 산하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비와 하층민을 버리고 도주한 양반들이라고 하는 양반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 아시는 분 많이 아시죠? 산하. 이 몽골의 고려 침략에 관련된 그때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튼요, 당시에 충주에 이르렀던 몽골군을 맞서 싸우겠다고 부사, 우종주, 판관, 유홍익 등이 성을 지키다가 도망가는 장면까지 얘기를 했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벽을 나아가봐야 살 것도 없고 튈 재산도 없는 잡류별초와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충주성을 지켜야 했다. 엄동설 안에 성 밖으로 도망갔다간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재빠른 몽골 기병에게 맞아 죽기 십상이었다. 죽더라도 성 안에서 싸우다가 죽자. 지광수와 승려, 우본을 중심으로 그들은 똘똘 뭉쳐 몽골군을 막아낸다. 중략. 살리타의 목적은 고려 전국토를 점령하여 복속시키는 데 있지 않았다. 고려 정부가 화친을 제안하자 이를 수용하고 다루가치들을 배치한 뒤 다시 압록강을 건넌다. 전쟁은 끝났고 계엄은 해제됐다. 당연히 충주의 지휘관들 우종주와 유홍익도 돌아왔다. 전투 흔적 역력한 성으로 돌아온 그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일은 관가와 각자의 집들의 은그릇들을 점거하는 일이었다. 활구라고 해서 은병을 화폐로 썼던 고려였다. 은그릇은 주요한 재산이었었다. 중략. 얘들아, 근데 은그릇들은 어디 갔냐? 이랬을 때 지광수 이하 잡류별초들은 부사영감 은그릇이라니요. 판관 유홍익은 이쯤에서 호령했을 터. 잡류별초는 들어라. 너희의 공을 내 모르는 바 아니나 어머니 법도가 있는 나라에서 절도는 허용되지 않느니라. 지금 자수하면 내 없던 일로 할 터이니. 이쯤 되면 잡류별초 쪽에서도 험한 소리 나올 수밖에. 이보시오. 은그릇들은 몽골군이 가지고 갔소. 아무리 직관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나으리들이 이럴 수 있어. 대체 나으리들이 우리한테 한 게 뭐 있다고. 이 성 지키느라 300명은 죽었소. 그들이 죽어갈 때 나으리들은 어디 숨어 있었고 뭐 했어. 부사는 부직갱이라도 들고 싸웠어. 판관은 판때기라도 들고 몽골군을 막았어. 그러자 저 말단에 서 있던 호장 광립이 악을 쓴다. 부사 나으리더러 부직갱이가 뭐가 어쩌고 어째? 다 필요 없어. 이 도둑놈의 새끼들 봐라. 넌 뭐야? 이번 전투에서 전사한 쇠돌이 형돼요. 유족이면 입 다치고 있어. 지금 도둑놈 잡고 있는데 네가 왜 나서 설치냐?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죠. 그죠? 물에 빠진 놈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달라 그런다고. 은그릇 어디 있냐고 도망갔던 성주랑 판관들이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런 거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광립은 부사와 판관에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잡류별초들이 흩어진데 이것들은 불순한 무리들입니다. 제 가족들 죽은 걸 빌미로 한몫 보자는 것들이죠. 논공 행상이고 뭐고 집어치우고 은그릇 없어진 걸로 뒤집어 씌운 다음 웃대가리들을 죽여버립시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반들의 노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잡류별초들에게 이 얘기를 전했다는 것이죠. 이때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른다고 떠들썩하게 알려서 사람을 모은 뒤에 행동에 나서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꾀한 자의 집에 가서 불 지르고 권세를 부리고 지낸 자들을 찾아내 남김없이 죽였고 또 온 고을에 알리기를 감히 이들을 숨기는 자는 그 집을 멸한다라고 하면서 그 분노를 폭발시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지켜야 될 고을, 그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와서 오히려 그 성을 지켰던 민초들에게 몹쓸짓을 하려고 했었던 양반들은 목이 달아났다는 겁니다. 800년 전에 그런 민초들은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네.
유족들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 800여 년 전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꼴통아이티님, 하도 이를 악물었더니 이빨이 남아나질 않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를 악물고 일을 하실 일이 있었나요? 자, 이것 포비입니까? 코난에 나오는 코난의 친구 포비 그림 같은데요. 네. 게시판 가볼게요. 그래요. 소녀님께서 신청곡이 하신 거예요. 반말마. 백두산에 한라산에 잔말만은 없나요? 라고 하는 썰렁한 농담. 국민이 주인이다님. 국민이 주인이다님 나란히 가고 싶어요. 라고 추석 체크해 주셨고요. 미친기타님 주다스 프리스트 좋아하시는군요. 역시 이렇게 몰아치는 거 좋아하십니다. 플리포도님은 오늘 12시 15분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일찌감치 출석 도장 찍어놓고 아버님이랑 목욕하러 갑니다. 오늘은 성주봉 휴양림으로 갈까 문경 온천으로 갈까 목하 고민 중입니다. 문경 온천이 더 끌리는데 너무 멀어서 예, 우선은 보르드액 치던 것 마저 치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보르드액 이거는 뭐 해충 방지하는 그런 건가요? 예, 왠지 화학 비료 같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도시가 아닌 군, 면, 리 이런 곳에서 오히려 차가 필요하죠. 저도 아마 시골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은 어떻게든 면허를 따서 차를 몰고 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스쿠터라도 타고 다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면허도 안 따고 차도 안 갖고 이렇게 개기고 있습니다만 기타를 메고 다니는 게 가끔은 좀 버거울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아무튼 이 도시니까 대도시니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윙스님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청곡도 올려주셨고요. 꼴통아이티님 다시 신청곡 올려주셨고 겨울이님 HDC Back in Black 부탁드립니다 했었는데 이거 1분 좀 넘는 그거 맞습니까? 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또 워낙 이 반말마가 긴데다가 어택이 커갖고요. 사운드가 좀 무시무시해서 일단 좀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판교자아파님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국보법이 생각나네요. Breaking the Law 주다스 프리스트 말이죠. 뭐 저도 그런 취지에서 선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신분제가 명백했었던 신분사회에서도 오히려 신분이 높다는 건 뭐겠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대우를 해줄 테니까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책임을 지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조폭들도 그 나와바리에서 상인들이 상납을 하는 거는 알았어 삥 뜯길 테니까 다른 데서 우리를 지금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좀 지켜 나와바리 좀 지켜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지도 못한 주제에 먼저 도망간 주제에 돌아와갖고는 예? 은그릇 어디냐고 하는 것 참. 임진왜란 때 선조가 했던 짓이랑 또 한국전쟁 때 이승만이 한 짓이랑 똑같은 것이죠. 제일 먼저 도망간 다음에 갔다 와갖고는 부역자를 색출한다느니 하면서 말이죠. 예? 못 살게 구는 거. 아주 못했습니다. 로니님 점심시간이 한가하네요. 출첵하고 열심히 들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참바다님, 판교좌파님, 에이맘님, 시우지아님, 오케마리님께서 김무성 당대표 당선 기념으로 가계도를 걸어주셨군요. 친일파 현준호의 가계 하면서 그렇습니까? 예, 현대가의 현정은 그렇죠? 현대그룹 회장의 가계도 이렇게 그려주셨군요. 뭐 연좌제는 폐지된 나라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건 반대하니까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후가를 본다고 하거나 이런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공과 가를 다 안고 가야 되는데 명과 암을 다 안고 가야 되는데 명만 얻으려고 하니까 공만 얻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김무성 얘기도 해주셨군요. 뭐 친박계가 이번에 길을 못 펴고 친이계인 비박계가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명심할 것은 이들은 결정적일 때는 똘똘 뭉친다는 것이죠.
김무성이 지난번에 선두위원장 맞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그런 거.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친 기타님, 핑크 플로이드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식욕이 상승한다는.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이 상승하는 분도 계시지만 행복하면 이렇게 식욕이 상승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 식욕 상승할 때가 아니다. 단식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다고 자책하고 계신데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친 기타님. 그죠? 네. 잊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은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자정이 넘어서 12시 47분에 제가 알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죠. 세월호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셨는데 내일 4시, 오늘 4시죠. 오늘 일요일날 4시였죠. 4시에 각계각층 지지 방문하고 7시에 촛불문화제 하는데 혹시 오실 수 있느냐라고 문자가 온 겁니다. 그 새벽에 말이죠. 물론 근데 그때 사실 제가 일정이 있었어요. 일정이 있었는데 다른 일정을 아침에 좀 땡겨서 하다 보면은 4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갖고 7시는 촛불문화제니까 음향이 있겠지만 4시는 어떨지 모르겠다고 어떠냐고 음향이 있냐 했더니 없대요. 가수한테 음향이 없다고 하면 참 이게 치명적인데 더군다나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그 새벽에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물론 출연료는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보통은 이제 거절을 하죠. 그러나 세월호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음향 없어도 필요하다면 기타라도 들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그 새벽에 다시 또 그날 낮에 만나기로 한 그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아침으로 땡기고 말이죠. 기타를 들고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갔습니다. 오후 4시에. 본관 안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안이 아니고 그냥 바깥이었어요. 계단 시작되는 그 부근에 유가족들, 실종자 여러분들이 앉아 계셨고요. 그들을 돕는 활동가들이 주위에 또 있었고 백규환 선생도 나와 계셨고 그리고 세월호 그 유가족, 실종자 여러분들이 노란 바탕에다 쓴 자식들을, 동생을, 오빠를, 누나를 기리는 그런 글들, 그런 것들이 장식되어 있었고요, 계단에. 사회 각계각층에 오신 분들이 연대 발언을 해주셨어요. 유가족들 앉아 계시고. 한 40분 정도 그런 걸 하다가 사회자가 저한테 노래를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까 고민을 했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음은 함께 하고 싶었지만 섣부르게 설익은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군가가 We shall overcome, 우리 승리하리라를 부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의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노래 자체가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연대를 상징하는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월가 점령 시위 때 바로 이 노래를 발굴하고 널리 알렸었던 핏 시거, 이 포크 가수가 90이 넘은 나이에 목발을 짚고 나타나서 연대의 발언을 하고 이 노래를 같이 부르고 또 행진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노래를 했습니다. 이 노래 딱 한 곡을 마이크 없이 했죠. 그 전에 이 노래를 부를까 말까 고민했던 노래들 중에는 산호라면도 있었고, 불나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시로 복음을 했었고, 노래가 쉬우니까 따라 부르자 그래서 같이 함께 부른 분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슬퍼하시는 분들 앞에서 지나치게 슬픈 얘기를 하거나 또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제 아침에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이 진상조사를,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진상조사를 하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 모여야 되고 국회를 점거해야 되고 그리고 단식을 해야 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예요?
이런 얘기를 정말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도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게 정부냐? 이게 나라냐? 그런 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참 한국 사람들 착하다. 네. 일본 백성들은 착하다 못해서 좀 무기력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에 이끌려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약한 모습 보여주면은 그냥 에휴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 다른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들은 적어도 OECD 국가라고 쳐보죠. 우리가 OECD 국가니까 말이죠. 이런 사고가 일어났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실종자들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는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참 아득하죠. 그 나라들을 가본 건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걸로 봐서는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넌 내 심장을 가지고 놀았어. 대가를 치러주겠다. 나경원이 지금 뭐 또 이순신 동상 앞에서 다시 바꾸겠다고 또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는, 그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만 그게 뭐 지난번 총선인지 아니면 이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새누리당이 치고 심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받을 수도 있다. 예. 만약에 저한테 이번에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어제 페이스북이랑 트위터 올렸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흔쾌하게 지지하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평택을의 그렇죠. 노동자 후보입니다. 쌍용 노동자 해고자 출신의 그 후보 말이죠. 전략공천의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그것은 하향식 내려꽂입니다. 낙하산이죠. 그죠? 물론 재보선이나 이럴 때 그런 정치적 상징성을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뭐 대강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급박하다고 해서 원칙을 너무 자주 어기는 거 옳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누리당이 심판을 받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심판을 받던 둘이 좀 정확히 심판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지난번 선거 때처럼 지방선거 때처럼 뭐 절묘하게 대강 이렇게 서로 만족하거나 서로 조금씩 불만족하거나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체제를 계속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 체제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누리당은 그렇다고 치고 청와대는 그렇다고 치고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한 게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800년 전의 고려시대에 같이 고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었던 양반들은 수뇌부는 양반 자제들로 구성된 군대까지 데리고 같이 도망갑니다. 갔다 와서는 성을 지켰던 백성들을 다시 다 잡으려고 그럽니다. 체면이 안 서는 걸 가지고 무력으로 잡으려고 하죠. 그러다 된통 당하는 것이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이고, 청라에서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파리쿡에서 퍼왔습니다. 박수영 군 통장에 남은 돈 뉴스타파에 기부했다네요. 52만 9,220원. 단원고 2학년 4반 고 박수연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 박수연 엄마 이영옥입니다. 아이가 떠난 후 아이 이름으로 되어있는 통장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남편과 의논해서 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금액은 작지만 진실된 언론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합니다. 처음엔 접해보지 못한 인터넷 뉴스라 팽목항에서 취재하던 기자님에게 싫은 소리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해해 주신 기자분들께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초심을 잃지 마시고 이 땅에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정의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부자는 수연이 아빠 박종대입니다. 예. 전두환이 갖고 있었다고 하는 29만 원,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액 아니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누가 평범한 사람들을 투사로 만듭니까? 누가
평범한 생활인들을 지금쯤이면은 여름 피서 갈 생각에 이래저래 궁리해야 될 평범한 가족들을 지금 거리에 나앉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케마리님, 유가족 대책위에서 정작 특례나 의사상자 지정에 대해 아무 의견이 없는데 새누리와 새민년만 신나게 특례 이야기를 해서 특히 새민년,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여론으로부터 M1 유가족들만 욕먹고 있는 것 같네요. 단지 억울하게 죽은 가족들을 위해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뿐인데 누구를 위해 법안을 만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오버하지 말란 말이죠. 왜 오버하고 지랄입니까? 유가족들은 지금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쇼에 휘둘릴 만한 그러한 천박한 분들이 아닌 것이죠. 오로지 단 하나입니다. 진상규명이죠.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건데 무슨 의사자 지정이니 특례 뭐 이런 거 오버하지 말란 말이죠. 원래 이 자신 없는 사람들이 자신 없는 집단들이 본질을 외면하고 이런 엉뚱한 것에 치장하고 전시 행정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이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